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응급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70살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진 채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는 아들에게였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30km 떨어진 곳에서 45세의 민호는 새벽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을 교정하고 있었어요. 내일 있을 중요한 접대를 위해서였죠. 완벽해야 해.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그는 무시했습니다. 집중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순자의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효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현대인의 딜레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과연 민호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12년 전 민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가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순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든 어머니의 손을 보며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 다짐이 지금의 민호를 만들었어요. 건설회사 대표가 된 그는 어머니를 고급 아파트로 모셔왔고 용돈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새벽 5시 기상, 헬스장, 회사 업무, 저녁 접대까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도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그의 모습에 순자는 점점 말을 줄여갔어요. 아들이 성공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점점 멀어져가는 서운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성공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민호가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위중해요. 의사의 설명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몰랐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순자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표님, 내일 골프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변경 사항이?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자. 민호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동생 민정이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형,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안정적이야. 의사가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그럼 당분간 교대로 간병해야겠네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내일 골프 일정을 떠올리며 말이에요. 그 망설임을 민정이 놓치지 않았어요. 오빠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민호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머릿속에는 2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 엄마 병원비도 걱정 없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위험한 상황인데 골프가 그렇게 중요해.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까지. 나는 엄마를 위해 성공한 거야. 지금도 엄마를 위해 일하는 거라고.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민호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순자가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가 곧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동시에 무언가 작별 인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일 일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이 밤새 간병을 하겠다고 했고 자신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골프 준비를 했어요.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엄마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민호는 잠시 차를 세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겠어. 일정 끝나면 바로 갈게. 형, 지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골프장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매 샷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고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골프를 쳤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것이에요. 하지만 의료진은 이것이 회광반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간병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실례지만 뜨개질 도구 좀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인은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개질을 하겠다니요. 파란색 털실로. 민호가 어릴 때 파란색을 좋아했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병인은 병원 매점에서 급히 털실과 뜨개 바늘을 구해왔어요. 환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이것만 뜨면 돼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순자의 떨리는 손이 뜨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목도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골프장에서는 민호가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대방의 칭찬에 민호는 뿌듯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오후 2시 순자는 마지막 바늘땀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 됐네요. 민호가 이제 춥지 않겠어요. 그녀는 완성된 파란색 목도리를 가슴에 안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골프장에서는 계약서 서명이 한창이었어요. 이번 계약으로 저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서둘러 골프장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너무 늦었어요. 민호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침대 옆에는 파란색 목도리가 놓여 있었어요. 2시간 동안 깨어 계시면서 이것만 뜨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드님 걱정만 하시면서. 간병인의 설명에 민호는 그 목도리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장례식이 끝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회사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 파란색 목도리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2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시간을 영영 놓쳤다는 것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민호는 변했어요. 이제 그는 성공보다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까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목도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깨우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알았어요. 성공이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든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